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역시 론 드산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군이 아닌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화당 경선이 대통령 승리로 막을 내리면 드산티스가 꼬리를 슬며시 때리며 나도 이만큼 인기 있잖아, 한 자리 주셔, 이렇게 뻔뻔한 중년 아저씨 모드로 돌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을 뛰어넘는 우파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 소식 종합해보면요. 공화당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수개월간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 듯 했는데요. 결국 그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EFC에 공식 서류를 제출하며 출마 선언은 다음 주쯤 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드산티스는 FEC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마이애미에서 열린 모임에서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으며 드산티스는 그 기금 모금으로 전격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산티스는 지난해 11월 열렸던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최다 선거 자금 모금 기록을 세웠고 지난 봄 현재 드산티스를 위한 모금위원회에서는 1억 1천만 달러의 현금 실탄이 준비되어 있다는 뉴스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선거자금 대부분이 드산티스 대선 캠페인을 후원하는 슈퍼팩인 네버 백 다운으로 이체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드산티스의 공식적 캠페인 행사는 다음 주 후원 행사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캠페인 측은 아직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본격적인 캠페인 출범이 임박했음을 보이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11월 주지사 선거 이후 드산티스의 정치 전략팀이 플로리다 공화당 본부에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것도 포함되는데요. 지난주 주지사가 연방선거 자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치 활동해온 드산티스가 일부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 것도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또 다른 신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드산티스는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다 라고 지난주 말했고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일정을 앞두고 코커스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에 들린 드산티스는 2024년 대선 출마 발표가 임박했는지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직 소식이 없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러나 드산티스가 3월 이후 조기투표 대선 예비선거와 코커스주에 여러 차례 방문한 것, 또 탈라하시의 정치 전략팀을 확장시킨 것은 그가 2024년 대선 캠페인 출범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팍스뉴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드산티스는 금요일에 공화당 후보 지명 일정에서 첫 번째 예비 선거와 두 번째 전체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공화당 예비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드산티스 주지사는 백악관 3연임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공화당 백악관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과는 큰 차이로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언론은 드산티스는 주지사로서의 승리가 플로리다를 최고의 총선 격전지에서 미국 최고의 레드 스테이트로 변화시켰으며 플로리다에서 정책 승리가 전국을 위한 로드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냥 트럼프는 안 돼, 공화당 후보는 드산티스가 나와야 해, 이렇게 나팔 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CNN, 워싱턴 포스트 같은 좌파 매체보다 오히려 팍스뉴스 측이 간절해 보이는데요. 자, 44살인 드산티스는 플로리다 입법회기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6주 낙태 금지, 더 엄격한 이민법, 학교 내에서의 성별 및 다양성 교육 제한,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많은 보수적인 정책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며 자신의 플로리다 청사진을 강조하고 새로 출간한 책, 자유를 위한 용기를 홍보하기도 했다는데 선거에 나가기 위한 스텝을 밟고 있는 듯하죠. 근데 드산티스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자유를 위한 용기를 보였는지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의 지나온 길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2012년 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 초선을 시작으로 3선에 성공했고요. 지난 2019년 플로리다 주지사로 취임한 그는
2022 중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등 나름 탄탄한 대로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두드러진 업적을 보면 교육과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좀 두드러집니다. 유아 청소년기까지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관 형성과 예산 편성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중 대표적인 분야는 프리-K-20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진학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4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무료 유치원 등의 정책이 플로리다에서 시행 중입니다. 교사 급여 인상, 유아용품 판매세도 철폐했던 게 드산티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농지와 군사기지 주변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드산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사한 기조의 정책을 표방한 면이 있는데 경제 정책에 한해선 바이든과 상통한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언론들은 트럼프와 디산티스를 경쟁시키며 보도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2012년 딱 10년 전 연방 하원 의원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꼬꼬마 기초의원으로 나온 44살 애송이가 대통령 정책과 이미지 메이킹 그대로 따라하면서 플로리다에서 주지사 되고 대통령이 띄워주는 대로 우쭈쭈 해주는 대로 맘마먹고 이만큼 큰 건데요. 언제부터 자기가 보수 우파의 중심입니까? 거품은 이제 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어제자를 살펴보면 바이든 앤 미 기부자에게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내용을 보면 드산티스는 기부자와 지지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화당 후보가 3명뿐이며 자신이 공화당 예비선거와 총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드산티스는 자기를 포함해 바이든, 트럼프 이 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 세 번째인 유엔 전 대사이자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니키 헤일리는 드산티스의 대선 출마 선언에 환영한다라고 밝혔고요. 드산티스는 곧 현재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인 트럼프를 비롯해 니키 헤일리 전 아칸소 주지사, 아사 허친슨 등이 포함된 유세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출마를 선언한 백만장자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보수 논객인 비벡 라마스와미, 미시간주 사업가이자 지난 2022년 주지사 후보인 패리 존슨, 최근 출마를 선언한 보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인 레리 엘더 등이 경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몇 주 안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도 백악관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냥 꼬꼬마들인데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들 안달나게 띄워줬던 매번 잠룡이라고 띄워주던 한국사의 레리 오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안타깝게도 저 꼬꼬마 축에도 못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또 주말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